세무조사를 받으실 때에서야 나 이거 차용증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과세관청에서는 너 이거 원래는 증여였는데 우리가 조사하니까 이거 이제 와서 차용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세금 지식을 알려드리는 돈세지입니다. 오늘은 부모님한테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써야 할 경우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약정서를 쓰잖아요. 근데 가족 간에 특히 엄마 아빠한테 돈을 빌릴 때도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과 이렇게 돈을 빌리는 그 차용을 맡는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은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거 꼭 갚겠어? 부모님이랑 과연 얼마나 엄격하게 이 차용 관계를 가져가겠어?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이 바로 이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돈을 받으면은 그냥 증여로 보고 세금을 내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로 빌리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꼭 써야 되겠네요. 만약에 제가 전세자금을 2억 원만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차용증을 쓸 때랑 안 쓸 때랑 이게 세금 차이가 있나요? 네, 당연히 있죠. 이게 만약에 증여라고 보여지게 되면 2억을 받았으면 증여재산공제가 성인일 경우는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차용증을 안 쓰고 제가 그냥 2억을 받게 되면은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걸 신고를 그때 했으면 다행인데 이게 나중에 만약에 발각이 됐을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내야 되는 그 세금 외에도 2가지 가산세가 붙어서 받은 돈은 2억인데 그 가산세가 한 3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차용관계가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증여가 아니니까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거죠. 아, 그럼 진짜 빌리는 경우엔 차용증을 꼭 써야 되겠네요. 네, 차용증을 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차용증을 안 쓰시고도 이 차용관계라는 걸 인정을 받은 사례도 있지만 굳이 저희가 그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로 돌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을 꼭 쓰셔라. 차용증에 저희가 단일화된 양식은 없어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금전대차 계약서 양식 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일단은 우리 위에서부터 하나씩 볼까요? 대연이인이 있는데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빌려주는 사람은 사실 모두 가능해요. 부모님, 형제, 조부모, 친인척 다 돈을 빌려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모 미성년자에도 차용증을 쓸 수 있느냐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도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빌려줄 수는 있지만 사실 인정받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 빌려줄 이 사람이 과연 이 돈 갚을 능력이 있냐, 이자는 제때제때 내겠냐,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과세관청에서도 저희가 돈을 빌리고 상환을 할 때 이거 과연 이 채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걸까? 이거를 당연히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금액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금액은 제한이 없지만 이 금액을 볼 때 이것을 과연 상환할 수 있을까? 만약에 연소득이 4, 5천인데 부모님으로도 갑자기 30억, 40억을 빌렸어요. 사실 이 돈을 과연 갚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렇게 차용증의 그 금액을 너무 크게 쓰셨을 때의 문제는 저희가 이자를 주잖아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도 이자를 주는데 부모님께도 돈을 빌리면 사실 이자를 드려야 돼요. 얼마나 줘야 돼요? 법정 이자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4.6%예요. 네. 그러면은 그거보다 작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저희 엄마 아빠한테 돈을 빌리는데 1%로 빌리면? 4.6%보다 더 적게 이자를 줬을 때 그 적게 준 이자가 매년 1,000만 원이 넘으면 이 이자를 주지 않은 것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증여의제라고 해서 또 새로운 증여로 또 다뤄보게 됩니다. 그러면 만기는 꼭 기간을 특정해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집을 살 때 부모님한테 차용을 했는데 그 기간을 3년, 5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집을 팔 때 갚을게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돈 빌릴 때 만기를 그렇게 좀 애매하게 쓴다던가 만기 50년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불가능해요. 저희 은행에서 근데 가끔 30년 요새 원리금 이런 거 40. 있잖아요. 그거 할 때 뭐 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담보 설정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렇죠. 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내가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이 내 집을 그렇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저희 담보 설정을 하잖아요. 만약에 부모님과의 동거래에서 내가 돈을 빌리는데 한 30년 상환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담보권을 설정하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사실 저희 담보 설정하시는 분 거의 못 봤어요. 그럼 이자는 매달 납입 안 하고 만기에 일시 상환한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상환하면 안 되나요? 가능은 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이자도 안 가고 원금도 안 가면 이게 나중에 뭔가 세무조사가 터졌을 때 차용증 외에는 우리가 이게 차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동거래에서
대해서는 뭐 꼭 매달은 그럼 아니더라도 뭐 분기에 한 번, 뭐 반기에 한 번이라도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 내용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금전 대차 계약서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차용증을 왜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이제 알겠는데 이걸 꼭 공증을 받아야 되나요? 사실 공증에 대해서도 많이 물으시는데 공증을 꼭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증이라는 것은 새로운 저희가 법률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 시점에 네, 있다. 증명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거든요. 세무조사를 받으실 때에서야 나 이거 차용증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과세관청에서는 너 이거 원래는 증여였는데 우리가 조사하니까 이거 이제 와서 차용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야? 차용증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건데 공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차용이 언제 쓰여졌는지 일자가 나오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제 그 시기에 이게 존재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증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듣는 거고요. 공증 받으시려면 아무래도 몇십만 원 정도는 이제 쓰셔야 될 거라서 공증 대신에 뭐 우체국 내용 증명이나 인감 증명서를 활용한 우리의 이런 차용 입증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은 이자 소득세 떼고 이제 은행 원천 징수해서 주는데 부모님이랑 거래하는 경우에도 이제 이자라는 금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요 경우에는 요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자 소득세를 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차용을 나중에 주장할 때 유리하기는 해요. 우리 은행에서 받는 이자에는 원천 징수가 14%에 1.4% 더해서 15.4%가 되는데 이 부모님과의 돈 거래 이런 경우에는 27.5%에 해당하는 이 원천 징수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해서 같은 이자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그 분류가 달라요. 이게 사실 조금 많이 손이 갑니다. 매달 이자를 드리게 되면은 내가 부모님께 이자를 드릴 때 100만 원을 드리면 27만 5천 원을 떼고 나머지 차익만 입금을 해드려야 되고 그거를 내가 또 세무서에 따로 신고를 하면서 납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매년에 이걸 다 모아서 또 뭐 지급명세서도 세무서에 지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좀 정말 철저하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하시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이 이자 소득세를 낸다고 해서 무조건 이 부모님과의 돈거래를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약간 유리한 정황으로 더해질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차용이다라고 인정되는 건 아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는 원금 상환이라고 이제 강조를 드려요. 그래서 보통 돈을 빌릴 때 이자도 내지만 원금도 같이 상환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것이 차용 관계라고 주장을 하려면 우리가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야 진짜 차용이죠. 지금까지 엄쌤과 차용증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가 나름 준비한다고 자세하게 준비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 좀 헷갈린다. 이런 부분 조금만 추가로 더 얘기해주면 좋겠다. 그런 부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 모아서 다음에 관련된 영상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